화를 낸다는 것은 마음을 상처 입힌다는 것이다. 그 상처는 타인을 향한 것 같지만 가장 깊이 베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무너진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들기 때문에 고통이 더 깊어진다. 화를 낼 때 마음은 외친다. 내가 옳다. 나는 무시당했다. 이건 부당하다. 하지만 그 외침은 결코 상대를 바꾸지 못하고 자신을 불태우는 소리로 돌아온다.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은 삶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 불만은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칼이 된다. 화가 많아진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이유가 아니라 마음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졌는지를 바라보는 일이다. 무엇이 이렇게까지 속을 뒤흔드는가? 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요동치는가? 그 답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마음이 들고 나는 길목에 늘 화가 먼저 선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는 뜻이다. 오래 참은 감정, 이해받지 못한 슬픔,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화라는 얼굴을 하고 밖으로 쏟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므로써 그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이 당신을 찾아온다. 한 번 쏟아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꺾인 관계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 화를 낸다고 나아지는 것은 없다. 다만 모든 것이 멀어질 뿐이다. 화를 줄이려면 먼저 나를 지켜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을 덮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것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된다. 자신을 바로 보는 힘, 그것이 분노의 뿌리를 끊는 첫걸음이다. 화를 많이 낸 날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가? 화를 다스리는 길은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은 비워낸 마음이다.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내려놓은 마음이다. 화를 낼 이유는 언제나 생긴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을 이유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음 공부이다. 당신 안의 불길을 바라보며 그 뜨거움을 알아차리는 것. 말을 아낀다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속으로 끓는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론 웃으며 말하지만 속은 하루 종일 끓고 있다. 눈빛이 차갑고 어깨가 굳고 입은 웃고 있는데 몸 전체는 화를 참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화는 결국 누군가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사소한 말실수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오래 참고 나면 남은 건 멍든 마음과 식은 관계다. 그걸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사람 사이의 온도는 급격히 낮아진다. 가족끼리도 그렇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그깟 말이 뭐 대수냐 할 수 있지만 말 한마디는 때론 칼보다 날카롭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을 상대는 알고 있다. 그 말이 나올 때 내 마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느낀다. 화가 많은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 말을 아낀다.
다가오지 않는다. 마음으로 멀어진다. 문제는 그 외로움마저 또 화로 바뀐다는 것이다. 왜 날 피해? 왜 나한테 말 안 해?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결국 모든 것이 원망으로 번진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누군가 나를 바꿔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물결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내가 먼저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화는 악하지 않다. 화는 마음이 보낸 경고다. 지금 힘들다. 지금 억울하다. 지금 인정받고 싶다는 속마음의 외침이다. 그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화는 점점 더 거칠어진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표정은 굳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난다. 화를 다스리는 첫 연습은 화를 내기 전 수만 번 멈추는 것이다. 그 한숨이 경계가 된다. 그 한숨이 간격을 만든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 이것이 화를 다스리는 출발점이다. 분노는 순간이고 그 순간을 지나면 후회만 남는다. 그러니 반드시 그 순간을 잡아야 한다. 마음속에서 불이 올라올 때 몸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느껴야 한다. 그걸 모른 척하고 말하면 언제나 후회가 찾아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말을 내뱉기 직전이다. 그 말이 세상을 찌르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는 사람이다.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제 당신이 그걸 시작할 때다. 오늘도 올라오는 화가 있었다면 그 화를 통해 내 안의 상처를 살펴보라.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마음은 가라앉고 관계는 회복되며 당신 자신이 편안해진다. 화가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에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응어리가 터지듯 올라오는 것이다. 화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그건 기억이다. 살아오면서 눌러온 기억, 외면당한 기억, 속으로 사귄 억울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올라오는 것이 화다. 어릴 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이를 먹어도 감정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도 억울한 아이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그 억울함은 다시 깨어난다. 왜 날 몰라주지?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누구도 그 상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상처를 오래 참고 살아온 걸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화내는 당신을 까다롭다고 말할 때 마음은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진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도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걸까? 왜 나는 아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걸까?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건 마음이 스스로를 구하고자 하는 절규다.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간절함이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 오래된 기억, 그때 참았던 눈물,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스스로 꺼내보아야 한다. 화를 다스리는 진짜 시작은 그 상처를 인정하는 데 있다. 그래, 나 외로웠다. 그래, 나 억울했다. 그래,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이 말을 마음 안에서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 비로소 감정은 풀리기 시작한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 그 상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화는 달라진다.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이 된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돌보는 것이 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 뒤에는 언제나 내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장면이 있다. 그 장면을 외면하면 감정은 반복된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이 나오고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다.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더 지친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고 누구보다 나를 안아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 공부는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평온하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그 상처와 마주서야 한다. 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많다는 뜻이다. 이제는 그 마음의 말을 들어줄 때다. 사람은 익숙한 방식으로 감정을 반응한다. 어릴 때부터 배운 방식이 마음에 새겨져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오래 살아왔다. 참아봤자 바뀌지 않았고 참으면 손해만 받고 화를 내야만 상대가 듣는다고 느끼며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그 방식에 익숙해진다. 언성이 높아지고 손짓이 커지고 표정이 굳는 것도 습관처럼 따라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날이 서 있다. 아무리 평범한 말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면 쏘아붙이는 것처럼 들린다. 그건 마음에 날이 서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바로 화를 낸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 길이 막혔다고, 전화가 늦게 왔다고, 상대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곧장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 그건 결국 마음속에 짧은 반응 회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화를 낸다는 게 몸에 밴 것이다. 이 회로를 끊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화는 더 자주, 더 크게 찾아온다. 화를 자주 낸다고 속이 풀리는 것도 아니다. 한 번은 시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뿐이다. 그 다음엔 더 자주, 더 거칠게 화를 내야 마음이 겨우 진정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가 습관이 되어버린다. 화낼 이유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되고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 걸게 되는 사람. 그 지점까지 가면 혼자 있어도 화가 난다.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들어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서 벌써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삶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 아침에 눈을 떠도 편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체한 듯 답답하다. 마음이 쉬지 못하니 몸도 따라 지친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이 익숙한 반응을 바꾸는 일이다. 화가 올라올 때 전과 다르게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말을 내뱉기 전, 표정을 굳히기 전, 손이 올라가기 전, 딱 그 순간에 멈춤이 필요하다. 그 멈춤은 처음엔 어렵다.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한순간이라도 그 반응을 멈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화의 회로를 바꾸는 중이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건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일이다. 처음엔 미약하지만 반복될수록 힘이 붙고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화냈을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자유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기면
당신은 누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화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이 되는 길은 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화를 내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같은 말이 숨어 있다. 내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안 맞춰주나?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뭘 바라냐? 기본은 해야지. 그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제이고 지배이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즉시 실망하고 그 실망은 분노로 뒤바뀐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을 정당화하며 살아왔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는 말 속에 억지로 꾸민 진심이 숨어 있고 이건 다 내 잘못이다라는 말 속엔 내가 감당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다. 화를 내고 나면 속은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그날 밤은 쓸쓸해진다. 문은 닫히고 말은 줄고 서로 눈치만 남는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점점 멀어진다. 자식은 부모의 표정을 기억한다. 말보다 더 오래 그날의 눈빛과 그날의 침묵을 기억한다. 배우자는 말을 잊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도 그날 들었던 상처의 말은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꺼내진다. 그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알기나 해? 하지만 상처는 설명한다고 낫지 않는다. 그저 더 깊이 새겨질 뿐이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사랑을 잃는다. 애정도, 존경도, 믿음도 천천히 바래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한다. 말을 아껴주는 사람, 눈빛이 따뜻한 사람,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 가족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아니, 가족이기에 더 민감하고 더 상처받는다. 그러니 이제는 그 분노를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말로 감싸지 말아야 한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평생 함께 해온 인연 앞에 이제는 마음을 낮춰야 할 때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내 마음의 날을 거두어야 한다. 말을 줄이되 마음을 감추지 말고 눈빛을 부드럽게 하되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지 않아도 좋다. 그저 화가 올라올 때 속으로 한마디만 되뇌어 보라.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사랑의 말인가, 상처의 말인가. 이 한 문장만으로도 분노의 방향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화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품는 사람이 된다. 가족은 결국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화를 다스리는 길 위에 사랑이 다시 피어난다. 분노는 감정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자존심이 숨어 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늘 같은 고리가 있다. 왜 날 무시하지?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모르나? 이 나이에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이 말들은 모두 자존심에서 나온다. 살아오며 참아온 세월, 견뎌온 자리가 많을수록 그 자존심은 더 단단해진다. 문제는 그 자존심이 화와 결합될 때 생긴다. 그때부터 마음은 굳고 표정은 딱딱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벽이 생긴다. 화를 오래 가진 사람은 점점 관계를 잃어간다. 처음엔 그냥 말이 줄고, 그 다음엔 연락이 끊기고, 나중엔 마음조차 다친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도 이제 와서 뭘? 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먼저 손을 내밀면 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 그 침묵은 멋져 보일지 몰라도 실은 고독이고 방어다. 자존심은 벽을 세우고 분노는 그 벽을 더 높이고 결국 마음은 스스로 가둬버린다. 그리고 나서 묻는다. 왜 이렇게 외롭지?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지? 하지만 외로움은 누구 때문이 아니다. 화와 자존심이 손을 잡는 순간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된다. 그 고립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차디찬 바람이 분다. 오랜 친구와도 멀어지고 자식과도 대화가 줄고 같이 밥을 먹어도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화를 내는 이유는 다 잊혀지는데 그 후유증은 오래간다. 무서운 건 그 고립이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뭐 다 그런 거지. 사람은 다 외로운 법이야. 그렇게 합리화하며 더 깊이 숨어들게 된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은 알고 있다. 나도 사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걸. 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웃고 가끔은 기대고 싶다는 걸. 그러나 자존심이 막는다. 화가 그 틈을 메운다. 그렇게 마음은 문을 열지 못한 채 겨울을 맞는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다가간다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감정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 상처보다 관계를 택할 줄 아는 사람. 자존심보다 사랑을 택하는 사람. 화가 많을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고 외로울수록 더 화가 많아진다. 이 악순환을 끊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자존심이 올라올 때 지금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나를 묻는 것. 그게 관계인가 아니면 상처 위에 세운 벽인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혼자에서 함께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내 마음을 왜 아무도 몰라줄까? 그 생각이 들면 속에서부터 무언가가 끓기 시작한다.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말투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쉽게 상처받는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내가 하찮은가? 그 순간 감정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억울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번진다.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나 좀 봐달라. 내가 어떤 마음인지 들어달라. 그 절박한 마음이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결국 소리 지르고 문을 닫고 화를 내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방식은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멀어진다. 상대는 내 마음보다 내 분노에 반응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진심은 전달되지 않는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무게가 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지쳐 있고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은 작은 틈만 나도 고개를 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일은 더 절실해진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은 점점 서툴러진다.
말하면 약해 보일까 두렵고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무시당할까 걱정된다. 그래서 참는다. 그리고 언젠가 작은 말 한마디에 그 눌러뒀던 감정이 폭발한다. 화를 다스리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어야 한다. 그래, 나는 지금 외롭구나. 그래, 나는 이해받고 싶었구나. 그 말을 타인이 아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게 화를 다스리는 가장 큰 기초다.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 화를 마음의 언어로 바꾸지 못할 때 그 고통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을 모르는 게 타인의 잘못만은 아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닫힌 문 안에서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온전한 언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 나는 이런 마음이다. 나는 이런 게 서운했다.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다. 그 말을 부드럽게 그러나 정직하게 꺼낼 수 있어야 화는 더 이상 폭발하지 않는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마음의 언어로 바꾸는 법. 이것이 곧 자신을 돌보는 첫 연습이다. 세상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화를 내야 들을 걸 듣지.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한다. 그러나 묻는다. 정말 화를 내야만 당신의 말이 전해졌는가? 정말 그 순간 분노가 당신을 지켜주었는가? 화를 내면 말은 커지고 의미는 작아진다. 표현은 강해지지만 진심은 흐릿해진다. 상대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소리, 표정, 눈빛만 기억한다. 그래서 관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마음은 점점 혼자가 된다.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당신의 뜻을 분명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호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조용하게 말해도 진심은 전달된다. 차분한 어조 속에 깊은 확신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상대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화를 내면 당신이 전하려던 중심이 흔들린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오히려 사람을 멈추게 한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담담하지? 이 말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그 느낌이 만들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단호함을 가진 사람이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말은 힘을 가진다. 비난보다 더 무서운 건 담담한 진심이다. 화로 무언가를 관철시키려 하면 결국 잃는다. 관계도, 존중도, 나 자신도. 하지만 단호한 사람은 잃지 않는다. 자신도 지키고 관계도 망치지 않는다. 그 단호함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 앞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마음을 어떤 상태에서 말할지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하나? 지금 내 마음에 흥분이 올라와 있는가? 말보다 침묵이 더 나은 때는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보면 어떤 말은 하지 않게 되고 어떤 말은 더 깊이 있게 다가가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전하고 난 후다. 그 말이 상대를 살렸는가? 아니면 꺾었는가?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가? 단호함은 내 말에 책임지는 마음에서 나온다. 화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남기는 파장은 길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세운다. 당신의 말이 힘을 갖길 바란다면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추라. 그 낮춤에서 당신은 진정 강한 사람이 된다.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고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고요한 힘이 거기 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더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음은 늘 어디론가 달려가 있다. 과거의 억울함, 미래의 불안함,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장면들 속에서 감정은 자라고 그 감정이 화가 되어 돌아온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예전에도 그랬어. 그때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다음에 또 저러면 어쩌지. 과거를 끌어오고 미래를 앞당겨 현재라는 자리를 비운다. 그 틈을 타고 분노가 들어선다. 이미 지나간 장면에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지금 이 순간을 빼앗기며 우리는 불안과 분노 속에 산다. 화를 다스리는 궁극의 방법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지금이라는 문이 열린다. 지금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지금 정말 화를 낼 일이 있는가? 지금 이 마음을 반드시 터뜨려야 하는가? 생각은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어내고 감정은 그 생각을 붙잡고 흘러간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생각도 감정도 그 흐름을 멈춘다. 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멈춤이다. 그 멈춤은 물러섬이 아니라 돌아봄이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이 화는 어디서부터 올라왔는가?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이 세 가지 물음을 조용히 가슴에 담아보면 감정은 방향을 잃는다. 분노는 방향이 있을 때 더 세진다. 누구를 향할 것인가? 어디로 쏟아낼 것인가? 그 목적이 분명할수록 화는 위험해진다. 하지만 그 방향을 거두면 화는 머물지 못한다. 그저 흘러간다. 한 줄기 바람처럼, 한 겹의 구름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화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다. 화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 감정을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누군가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면 더 이상 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는 찾아오되 머물지 않고 일어나되 남기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내려놓음이다. 삶은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감정을 흔든다. 하지만 당신의 중심이 고요하다면 그 어떤 파도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지금 그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올 때다.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내려두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 순간 화는 스스로 흩어진다. 살면서 가장 아쉬운 일은 화를 냈던 일이 아니라 화를 낸 후 남겨진 마음이다. 그 말을 하지 말걸. 조금만 참을걸.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말은 사라져도 그 말이 박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히지만 감정은 흔적으로 남는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힌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고 혼자 남아 끝내는 자신까지 미워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 화를 낸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물음 앞에 서면 화는 조금씩 작아진다. 사람이 화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사람을 키우는 순간이 찾아온다. 분노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다룬 방식은 곧 당신의 사람됨이 된다. 화를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 화를 안 내는 것이 착한 것도 아니다. 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관계를 바로잡고 마음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화를 앞세우는 사람은 늘 자신이 중심에 있다고 착각한다. 진정한 중심은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에서 생긴다. 말보다 침묵이, 표정보다 시선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지나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마음을 다르게 써야 한다. 화를 낼 줄 안다는 것은 한때의 능력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화를 거둘 줄 아는 것은 평생의 품격이다. 그 품격은 말에 있지 않고 표정에도 있지 않다. 그저 조용히 머무는 태도, 누구도 상처 입히지 않는 언어, 나 자신도 다치지 않는 선택. 그것이 삶의 마지막에서 가장 귀한 지혜로 남는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 선택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이제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화의 바닥에는 들어주지 못한 당신 마음이 있었음을 이제는 당신이 알아주었으니 이제는 따뜻한 평온만이 남을 차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이 마음 나눔의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